다음으로 AWS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인 S3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S3란 아마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로 S가 3번 들어간다고 해서 S3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서비스는 AWS의 초창기 때부터 있었던 터줏대감 서비스입니다. 이번 실습에서 S3 버킷에 업로드한 변경 이미지를 웹상에서 보기 위해서 먼저 웹 호스팅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짜여져 있는 템플릿을 가지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AWS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동화된 사전 환경 작업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AWS만의 인프라 프로비저닝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미리 작성된 야물 파일을 돌려서 손쉽게 서버 한 대를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돌리면 다음과 같이 새로운 테스트 환경이 생성이 됩니다. 새로 생성되는 인스턴스 안에는 웹 호스팅 작업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AWS 콘솔에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서비스에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택 생성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새 리소스 사용 표준을 선택해 줍니다. 저희는 준비된 템플릿을 클릭한 다음에 이 템플릿 지정 섹션에서는 아마존 S3 URL 요거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사전에 전달드린 야물 파일을 담은 S3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드렸던 PDF 파일에 5번째 섹션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HTTP로 시작하는 URL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 주실 텐데요. 이렇게 제너럴 아이디 랩.yamar로 끝나는 해당 파일의 경로를 입력을 해 주시고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제 1단계 템플릿 지정을 지나서 2단계인 스택 세부 정보 지정을 하는 화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스택 이름도 임의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본인의 이니셜을 입력을 해서 스택 세부 정보 지정에 와서 보시면 이제 2단계에 오게 되었는데요. 스택 이름 같은 경우에는 S3 웹 호스트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 고유의 이름으로 앞에 본인의 이니셜을 포함시켜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를 앞에 입력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 타입을 두 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간단하게 T2 마이크로로 선택을 했고 VPC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GID VPC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서브넷 1에다가 저희가 해당 내용을 만들 거기 때문에 GID 퍼블릭 1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서브넷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음 버튼 눌러 주시고요. 최종적으로 검토라는 화면이 나오게 되면 내용을 잘 입력했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스택 생성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Create in Progress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내용이 생성이 되게 되고 중간중간에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지금 자동화된 코드로 인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로그가 찍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완료되면 이 왼쪽 상단에 저희가 만들어 뒀던 스택 이름에서 Create in Progress가 최종적으로 Create Complete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생성해 둔 거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시면 되시고 요 내용들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 화면에는 이제 이거 하나만 뜨게 되실 텐데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인스턴스가 생성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 보시면 Create Complete라고 상태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코드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하나를 생성을 했을 텐데 잘 설치되어 있는지 인스턴스 탭에 한번 가서 새로 고침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입력했던 MGC S3 웹호스트라는 이름의 인스턴스가 실행됨을 알 수가 있고
아직은 상태 검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초기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어서 진행을 하자면 저희가 퍼블릭 IP 버전 4의 DNS 주소를 다시 한번 복사하신 후에 다시 웹창에다가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이 뜨실 텐데요. 이 초기화에 대한 내용들이 완료가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새로 고침을 이후에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상태 검사가 완료가 되었고 다시 이 화면을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실습 환경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해당 DNS 주소를 입력을 하시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S3 핸즈온 랩에 대한 웹 UI가 성공적으로 배포된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S3 버킷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3에 있는 모든 객체는 버킷이라고 하는 저장소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버킷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에서 S3 서비스를 선택한 뒤에 버킷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S3 버킷을 서비스를 선택해서 입력을 하신 후에 이 버킷상에서 버킷 만들기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킷 이름은 저희들의 각자의 이니셜을 포함한 핸즈온 랩 이름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는데요. 이 버킷 이름은 글로벌적으로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을 가지게 되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이니셜을 포함한 JHSIM MZC S3 랩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AWS의 리전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돌렸던 해당 리전과 동일한 값을 선택을 해줄 텐데요. 계속 서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리전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버킷에 이제 퍼블릭 액세스 차단 설정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이제 버킷에 접근하는 액세스에 접근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퍼블릭 액세스 차단 버튼을 요거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아래에 있는 4 가지가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버킷에 접근하고 싶으실 때는 차단을 해제한 다음에 이용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핸즈온 랩에서는 기본 세팅이었던 모든 액세스 차단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버킷 버전 관리에서는 이제 이걸 활성화시킬 경우에는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누적해서 관리해 주는 말 그대로 버전 관리에 해당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수정해서 테스트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기본값인 비활성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단에 있는 버킷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버킷이 곧바로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S3 버킷 리스트가 있는 페이지로 돌아와서 방금 생성한 버킷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생성한 이 버킷에 객체를 추가하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총 7개의 사진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사전 작업으로 미리 전달드렸던 링크를 복사해서 웹 브라우저에 붙여넣기 하시면 압축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데요. 사전에 압축 파일을 다운받고 압축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사진과 폴더에 해당하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제 이 사진을 업로드를 할 텐데요. 압축 파일을 보시면 포토 1 부터 7 까지 총 7 개의 파일과 그리고 폴더 아래에 포토 1 이라는 이름을 가진 파일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상에 생성한 버킷 페이지에서 이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사진을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로드 화면이 나오면 파일 추가 버튼이나 드래그 앤 드랍으로 파일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포토 1 부터 포토 7 까지를 드래그를 하셔서 여기다가 올려 놓습니다. 이제 이렇게 올려 놨고
하지만 버전 2 폴더에 있는 photo1.jpg 파일은 업로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일은 추후 실습에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선택하고 업로드 작업들을 다 수행을 하고 나면 선택한 파일 리스트들이 보이게 되는데 업로드를 눌러주시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 다음으로는 AWS 콘솔 상에서 GUI를 통해 객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익숙한 파일 시스템 명령인 이름 변경, 이동, 복사, 삭제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음으로는 S3 콘솔에서 객체 작업을 하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콘솔 화면에서 작업 탭을 클릭하실 텐데요. 이제 이걸 통해서 다양한 객체 작업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S3 안에 있는 객체를 한번 이동을 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이 폴더를 만들어서 이동을 해 보기 위해서 폴더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폴더 이름을 photo7으로 두고 생성하겠습니다. 그럼 손쉽게 photo7이라는 폴더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폴더를 생성을 하셨으면 photo7.jpg를 선택을 하신 후에 여기 작업에 있는 드롭다운을 클릭하시고 이동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만들어 두었던 폴더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S3 찾아보기에서 photo7을 눌러주시고 대상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완료가 되고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닫기를 누르시면 손쉽게 photo7이라는 사진 파일이 photo7 폴더로 들어간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객체 이동 작업 외에도 있었던 다양한 작업들을 이 작업 탭에서 수행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습 도입부에 생성했던 EC2 인스턴스에 대한 내용은 우선 객체를 볼 수 있도록 설정된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핸즈온 랩에서는 해당 EC2 인스턴스 서버가 S3 버킷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데요. EC2 인스턴스가 S3 버킷에 접근하실 수가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작업인데요. 이 IAM 서비스에서는 롤이라고 하는 역할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IAM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의 약자로 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AWS 콘솔에서 IAM 서비스로 들어갈 텐데요. 검색창에 입력하시고 선택을 해주십니다. 저희는 IAM 롤을 생성을 할 텐데요. 이 IAM 롤이라고 하는 건 한국어로는 이제 역할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할을 선택하시고 역할 만들기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엔터티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EC2를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이제 정책을 또 생성을 할 텐데요. 정책 생성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안에서 내용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서비스 선택에 S3를 입력을 하고 클릭해 줍니다. 작업은 원래는 이게 영어로 되어 있다면 get objec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get object라고 입력을 해서 선택을 눌러줍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이 다음에는 ARN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ARN 추가를 선택을 해주시고 해당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ARN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존 리소스 네임을 의미하게 됩니다. 버킷 네임에는 저희가 먼저 생성했던 버킷 네임 값을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3를 선택하시고 본인이 만들었던 버킷 이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이 버킷 이름에다가 입력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네임에는 모두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럼 자동적으로 이 내용들이 자동 완성이 되면서 추가 버튼을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입력을 해 주셨다면 다음 태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검토를 한 번 더 클릭하시고 정책 검토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 이름에도 저희들의 이니셜이 포함되어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이름으로 EC2, S3, Access라는 이름을 입력해 주고 정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생성했던 이 탭에서 정책을 다 생성을 하셨다면 이전에 만들고 있었던 역할이라는 탭에 다시 들어가게 되시면 이제 이 권한 추가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리프레시 버튼을 한번 눌러줄 건데요. 이렇게 누르고 나면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JHSIM EC2 S3 Access라는 정책이 표시됩니다. 해당 정책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도 역할의 이름을 작성을 해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이름으로 본인의 이니셜과 EC2, S3, Access, 롤로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할 생성을 누르시면 되고요. 네,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역할이 생성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복사하시고 이렇게 IAM 역할이 생성되고 나서 EC2 인스턴스에 IAM 역할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탭에서 EC2라는 서비스에 접근을 하시고 아까 생성해 두었던 지금 이렇게 리전이 가끔씩 바뀔 때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서울 리전을 다시 선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생성해 두었던 S3 웹 호스트라는 인스턴스를 선택을 해 주시고 작업 탭에 보안이라는 탭에 들어가셔서 IAM 역할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IAM 역할 드롭박스에서 방금 생성한 여러분의 이니셜 이름을 가진 역할을 선택한 후에 저는 액세스 롤 하나 제가 생성했던 거를 체크를 했고요.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인스턴스는 프라이빗한 S3 버킷에 있는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객체를 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는 아까와 동일한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웹 호스트라는 인스턴스를 통해서 S3 버킷에 포토 1부터 6까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EC2의 인스턴스 페이지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하신 후에 S3 웹 호스트 인스턴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퍼블릭 IP 버전 4 DNS 주소를 복사해서 새로운 탭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습에서 생성했던 버킷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이 해당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만들어 놨던 S3 버킷의 이름과 AWS 리전인 AP 노스트이스트 2를 입력하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버킷의 이름인 MZC S3 랩 이건 고유한 버킷의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AWS 리전의 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콘솔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글로벌을 선택을 하시면 이 아시아 태평양 서울에 해당하는 리전은 AP 노스이스트 2라는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 웹페이지 상에다가 입력을 해주게 되면 서브밋 버튼을 제출을 하시면
이렇게 리다이렉팅하는 페이지가 나오게 된 후에 다음과 같이 저희가 업로드했던 이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전에 S3 버킷에 업로드했던 이미지가 작은 갤러리 형태로 표시가 되고, 이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똑같은 이미지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것인 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3 버킷 옵션 중에 하나였던 버킷 버저닝을 활성화하는 핸즈온 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저닝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객체의 여러 버전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버전 관리를 사용해서 S3 버킷에 저장된 모든 객체의 버전을 보존하고 검색 및 복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전 관리를 사용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았던 작업과 응용 프로그램 오류를 쉽게 복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S3 버킷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AWS 콘솔에서 S3 버킷에 들어온 후에 이제 생성해둔 버킷에 저희가 들어와 있는 화면이고, 이 안에서 이제 속성 탭을 클릭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버킷 버전 관리가 보이는데 여기서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버킷 버전 관리를 일시 중지해서 저희가 활성화를 선택을 하시고 변경 사항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손쉽게 버킷 버전 관리가 기능이 활성화됨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다시 객체에 돌아와 보셔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로드 버튼을 선택을 하고요. 실습 이미지를 다운받았던 폴더로 가서 버전 2 폴더에 있는 photo1.jpg 파일을 이전 실습에서처럼 S3 버킷에 업로드해 줍니다. 저는 photo1.jpg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업로드를 했고요. 닫기를 누르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마지막 수정 일자만 photo1이라는 이름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24분인데 여기는 41분으로 표시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버전 표시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photo1이라는 파일이 2개로 확인이 되면서 버전 ID 값에 이제 널값뿐만 아니라 고유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브라우저 창을 다시 한번 가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새로운 버전의 사진이 보이게 되겠죠. 새로 고침을 했더니 이제 새로 업로드했던 사진 파일이 나오고 빨간색 X 표시가 사라졌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 버전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했던 그 X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버전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그 기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버킷에 남아있는 내용을 다운로드하거나 나중에 복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저닝을 이제 버전 표시를 활성화하게 되면 객체의 버전은 기본적으로 무제한으로 허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 버전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제 수명 주기 정책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이 정책도 한번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버킷 상에서 다시 저희가 만들었던 버킷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관리 탭에 한번 들어가 봐서 여기서 이제 수명 주기 규칙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명 주기 정책을 사용해서 객체의 수명 기간 동안 수행할 작업들을 정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객체의 다른 스토리지 클래스를 전환하고 객체 아카이빙이나 지정된 기간 후에 객체들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등의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데이터들을 꾸준히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가지고만 있으면 데이터의 용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수명 주기 규칙 생성을 통해서 오래된 필요 없는 데이터가 혹시라도 있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삭제하는 주기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데이터가 거의 다 필요 없는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잘 논의를 하셔서 활성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30일 후에 이제 객체 같은 경우에는 IA라는 infrequent access 계층으로 이동한 다음에 또 이제 30일 후에는 삭제를 하게 되는 수명 주기를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명 주기 규칙 이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고유의 이름으로 S3 라이프 사이클, 이건 띄어쓰기가 가능해서 라이프 사이클 폴리시라고 입력을 하고 버킷의 모든 객체에 적용하는 옵션을 선택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수명주기 규칙 작업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스토리지 클래스 간의 객체 이전을 할 거고 또 이후에 30일이 지나면 객체에 이전한 것들을 영구 삭제하는 옵션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리지 클래스의 그 전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다드 IA로 이게 이제 30일 같은 경우가 경과하게 되면 S3 스탠다드라는 지금 현재의 객체의 클래스에서 S3 IA로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업로드를 하고 나면 30일 동안은 이제 자주 액세스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가끔 액세스하는 경우에 비용 절감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IA 클래스가 일반 스탠다드 클래스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여기까지 입력을 해 주셨으면 이제 객체의 이전 버전 영구 삭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60일이 경과하게 되면은 삭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에 검토하는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0일, 30일, 60일마다 어떠한 내용으로 적용을 할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규칙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상태가 이네이블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은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당장은 이 내용들이 스탠다드 객체에서 아니면 IA 클래스로 변동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는 없지만 수명 주기 구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30일이 지나게 되면은 조금 더 저렴한 클래스로 이동이 되고 그 30일이 더 지나게 되면 파일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는 그런 옵션이 적용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수명주기 정책을 설정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핸즈온 랩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실습 자원 삭제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 삭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가 꼬일 경우에 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ALB랑 타겟 그룹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C2 서비스에 들어와 주시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로드 밸런싱 밑에 로드 밸런서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는 작업 버튼을 누르시고 삭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타겟 그룹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그룹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도 선택을 누르시고 작업에 삭제를 눌러줍니다. 로드 밸런서를 삭제한 후에 대상 그룹에서 작업에 삭제를 눌러줍니다. 네, 로드 밸런서가 다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 그룹이 지워지게 될 경우 삭제가 되지 않으니 지워지는 시간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삭제 버튼을 한번 눌러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EC2와 RDS에 있는 인스턴스를 삭제를 해볼 텐데요. EC2는 인스턴스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선택을 하시고 저희가 만들어뒀던 건 총 이렇게 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4개의 인스턴스를 선택해 주시고 작업에 인스턴스 상태에 인스턴스 종료 버튼을 선택을 해 주십니다.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이제 종료 중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종료가 완료되고 나면 종료가 완료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인스턴스 상태가 종료됨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RDS를 지워볼 텐데요. RDS에 들어와 주시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희가 만들어 두었던 AWS DB를 선택하시고 작업을 누르시고 삭제를 눌러줍니다. 저희는 최종 스냅샷을 생성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체크박스를 해제를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업을 하지 않도록 해제를 해주신 다음에 다음과 같은 안내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다는 점 인정하겠다고 동의하는 버튼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delete me라는 문구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delete me를 입력한 후에 삭제 버튼을 눌러줍니다. RDS는 생성할 때도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삭제할 때도 시간이 조금 걸리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인스턴스도 그렇고 RDS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렇게 삭제를 하는 과정은 AWS 서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내용들이 삭제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 콘솔을 종료를 하셔도 이 작업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 화면을 굳이 이렇게 켜 놓으시지 않으셔도 최종적으로는 삭제가 되는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나중에 삭제가 되고 나서 삭제가 완료되었는지 상태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AMI와 볼륨 스냅샷을 삭제를 할 텐데요. 다시 EC2 인스턴스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떠놓았던 이미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안에 AMI라는 버튼을 선택하시고 저희가 만들어 두었던 AMI를 선택하신 후에 GID 웹 AMI를 지울 거고요. 작업 버튼에서 여기서 AMI 등록 취소라는 이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AMI 등록 취소를 클릭해 줍니다. 최종적으로 AMI가 깨끗하게 삭제되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AMI를 삭제를 하시고 난 다음에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클라우드 포메이션 서비스로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가 만들어 두었던 S3 웹호스트라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선택하시고 삭제를 눌러줍니다. 세부 내용을 보시려면 안으로 들어오셔서 새로 고침을 눌러주시면 Delete in Progress라는 현재 진행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 이벤트에서도 해당 내용들이 확인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었으면 왼쪽에 스택이 사라지고 이벤트도 Delete Complete가 완료되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EC2 서버를 생성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내용은 다 종료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VPC를 삭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VPC 서비스의 콘솔상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좌측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 밑에 있는 VPC를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 저희가 만들어 두었던 GID VPC를 선택하시고 작업에 VPC 삭제를 눌러줍니다. 한글로 삭제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삭제 버튼을 눌러줍니다. 최종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디폴트 VPC를 제외한 GID VPC는 다 제거가 되었고 그와 관련된 서브넷과 라우팅 테이블, 관련된 내용들이 다 삭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새로운 탭을 열어서 S3 버켓을 생성해 두었던 내용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3에 들어오시면 JHCIM이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 두었던 S3 버킷이 있고요. 이 내용을 삭제를 할 텐데 그냥 삭제를 누르게 되면은 비어있지 않아서 삭제가 되지 않는다는 표시가 뜨게 됩니다. 따라서 비어있음이라는 영어로는 empty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선택을 해주시면 관련된 내용을 다 삭제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한글로 영구 삭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버킷을 비울 수가 있게 됩니다. 종료를 눌러보시면 이 해당하는 버킷 안에 내용들이 다 비어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버킷을 이제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삭제를 하실 때에는 이 버킷의 이름을 한번 입력을 해달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버킷의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되면 버킷을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AM 역할을 삭제하겠습니다. 이 IAM이라는 서비스로 한번 돌아와 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IAM 서비스 안에서 역할을 클릭해 줍니다.
저희가 만들어 두었던 역할이 나오게 되는데 보이지 않으시게 되면은 여기에 검색을 하시면 돼서 먼저 역할을 들어오신 후 역할에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역할을 검색을 해 보시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EC2 SS3 액세스 롤이라는 이 역할을 선택하신 후에 삭제 버튼을 눌러 줍니다. 역할 이름을 똑같이 입력하라고 해서 저희는 이걸 입력을 해줄 거고요. 삭제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역할 삭제가 완료된 후에는 역할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정책을 함께 삭제를 할 텐데요. 정책에 들어가 보시고 EC2 S3 액세스를 저희가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선택해서 작업에 삭제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책에 이름을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오면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손쉽게 정책을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실습을 마쳤습니다. 추후에 공유드리는 파일을 참고하셔서 놓친 부분들을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의 심재희였습니다.